구속영장 실시심사에서 기각이 되는 방식이라든지 집행유예를 받는 방법들은요, 지금 어떠한 영상을 살펴봐도 교과서를 살펴봐도 다 똑같이 원칙만 줄줄줄줄 나열하는데요,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영상 말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뭐 도주 우려, 주거 안정, 증거 인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 하시는 분들이 좀 생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영상 보면 되게 답답했었어요. 왜냐면은 그 기본적인 내용 자체가 주거 안정성이면 지금 사실 우리가 젊은 친구들은 부모님 집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도 좀 나이가 중장년층에 되신 분들은 최소한 전세보증금을 깔고 사는 경우들이 훨씬 많거든요. 월세보다는 아직까지. 따라서 주거 안정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그렇게 크게 건드리지는 않아요. 주거 안정에 대한 부분은 딱 하나만 문제가 되는데, 뭐냐? 해외에 도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민권자들, 이런 애들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하기에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큰 의미 없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증거인멸 우려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참 답답한 게, 구속영장을 칠 때는요, 이미 거의 다 증거를 다 수집을 해놨어요, 이미. 그래서 이런 증거를 봤을 때 이 사람이 범죄의 상당성이 입증됐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호인들이 거의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미 압수수색 다 해가지고 증거 다 가져갔으니까 우리가 증거인멸 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기본적으로 그 부분도 역시 구속영장에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도주 우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도주를 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은 제가 지금 도주를 할지 알지를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모르실 거 아니에요.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사가 도주 우려에 대한 내용을 꼭 넣을 때 뭐라고 하냐면, 범죄가 상당성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징역 몇 년이 나올 거고, 따라서 이 징역 사는 게 무서워서 도주할 거야. 이게 거의 클리셰처럼 사용되는 문구거든요. 실제로 그게 또 잘 받아들여집니다. 아, 이게 구속이 될 거면 앞으로 집행유예가 안 되겠구나. 그럼 얘가 진짜로 구속되기 전에 도망가면 큰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이 들면은 재판부도 대부분 다 구속을 하게 돼요. 그래서 범죄가 얼마나 중하냐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쓰이게 되는 게 맞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요, 아무래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기는 해요. 내가 범죄를 다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범죄 인정하고 가장 선처받는 방법이 뭐예요? 피해자한테 용서받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구속영장을 치기 직전까지 피해자에 대해서 전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알려주면 얘가 어디 가서 합의해 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경찰은 피해자와 접근 자체를 막아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이 생겨요. 내가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경찰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랑 만나는 걸 막거나 합의를 전혀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러면 딱 생각을 해야 돼요. 아이씨, 영장 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생각보다 좋은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구속영장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공범으로 봐야 되나? 방조범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 이런 실행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해서 이게 기수로 봐야 되나? 미수로 봐야 되나? 이런 애매성이 계속해서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다퉈봐야 된다. 아니면 다른 참고인 조사들 같은 거 받아봤을 때, 아니면 나에 대한 조사 중에서 내가 계좌를 아직 안 냈어. 이 계좌만 내도 확실히 달라질 거야.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수사가 미진하거나 아직 법리적으로 검토될 만한 사안들이 많이 남았어.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 아직 싸울 게 너무 많이 남아있단 말이야.를 보여주게 되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법리적으로 애매하다는 걸 얘기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던 내용처럼 이게 과연 기수인가? 미수인가? 어떤 범죄를 행위를 할 때 이게 실행이 된 건가? 안 된 건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방화죄 같은 경우는 독립연소성 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불을 부셨어. 그래서 불이 타서 이제 앞으로 얘가 다 혼자 탈 것 같아. 아, 그러면은 이거는 실행의 착수도 있었고 기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아, 근데 내가 불을 붙였는데 불이 안 붙어. 그래서 이거는 아예 독립된 연소조차도 하지 않았었고 어떤 연소조차도 없었어 라는 판단이 들면은 이게 실행 착수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걸 미수로 봐야 되는지 여부도 이렇게 애매하게 다퉈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미수는 감경을 해줘야 되고 실행 착수가 없었으면 아예 죄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법리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또 얘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리 한번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피해자랑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두 가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사 단계에서 아직 수사가 되지 않았던 사실관계들을 막 밝혀가지고 이 수사가 미진합니다를 보여주는 방법. 세 번째는 법리적으로 이게 다툴 만한 여지가 있는데요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겁니다. 집행유예는 기본적으로 유죄가 맞는데 내가 이번에 너한테 코를 한번 좀 걸어 놓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 잘못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잘 살펴볼 거야. 너 잘못하면 집행유예 딱 깨지고 원래 있었던 구속기간 다시 살아야 된다. 이게 집행유예거든요. 자, 전제가 뭐였죠? 유죄가 인정된다는 거였어요. 그죠? 유죄가 인정되는데 이거를 집행유예로 풀어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집행유예 받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은 이제 가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집행유예 전제가 유죄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을 풀어주는 데는 재판부도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 아, 얘가 이번에 한 번은 실수를 했지만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하지 않겠구나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 이 친구가 다시 재범을 할 가능성이 없구나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게 이 사건의 가장 현명하고 좋은 선택지가 될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집행유예 자격을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집행유예는요, 반드시 법정으로 3년 이하의 형일 경우에만 우리가 집행유예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3년 6개월이면 어떻게 됩니까? 집행유예가 안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든 감경의 방법들을 모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법리적인 수단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경을 받아서 내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형량이 3년 이하가 나오도록 법리적으로 만들어 놔야지 일단 자격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나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를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재범 위험성이라고 하는데 이거 재판부는 양형조사라는 거를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검찰은 청구전 조사 뭐 이런 방식으로 되게 많이 양형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이 재범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폭력이 문제가 됐어? 그럼 폭력성 검사를 하는 거고요. 아, 얘가 정말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됐어? 그러면 심신미약 뭐 이런 거 검사하는 것도 있지만 사이코패스 테스트 같은 걸 받아본다든지 성적으로 뭐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그럼 성일탈이나 성범죄 재범 위험성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재판부나 검사가 믿을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제출하는 거 이게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속영장 실시심사에서 기각이 되는 방식이라든지 집행유예를 받는 방법들은요. 지금 어떠한 영상을 살펴봐도 교과서를 살펴봐도 다 똑같이 원칙만 줄줄줄줄 나열하는데요.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외가 중요한 거고 상황에 맞는 수단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 증거인멸, 주거안정을 다툴 게 아니고요. 내가 아직 다툴 게 남아있고 이 다툴 부분이 법리적으로 싸울 만하다. 혹은 피해자랑 지금 합의를 했다. 이 세 가지가 오히려 구속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집행유예 같은 경우는 그 자격을 갖추고 내가 재범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어떻게 확실시하게 입증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원칙만 외우지 마시고요. 그 예외적인 상황이 뭔지를 분석하고 변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